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자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 톡톡입니다. 오늘 이제 해볼 이야기는 사람들이 보통 이제 주식을 이야기를 하면 무릎에 사라, 바닥에 사라, 뭐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럼 이게 무릎하고 바닥은 어디냐는 거죠. 관점이 어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는 기업은 항상 영원히 성장할 수밖에 없다 라는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의심을 합니다. 망하는 기업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비중 관리를 하는 거죠. 이 망할 수 있다는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비중 관리를 하는 거예요. 자, 기업이 성장을 할 때는 5배도 성장을 하고 10배도 성장을 하고 100배도 성장을 합니다. 근데 기업이 망할 때는 어때요? 1배만 망해요. 그러면 비중 관리를 해서 여러 개의 기업에 투자를 해서 장기적으로 보유를 했을 때 이렇게 성장하는 기업이 이것보다 개수가 똔똔만 나와도 이기는 거죠. 근데 이게 개수가 더 많으면 어때요?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이 내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 중에 망하는 기업보다 성장하는 기업이 숫자가 많으면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이 간단한 논리란 말이에요. 이 개념을 가지고 나는 이제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항상 지금이 무릎 아니면 바닥이다라는 거죠. 이 꼭지와 꼭지, 허리, 높은 자리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이거는 다 단기적인 관점인 거예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허리하고 꼭지는 없습니다. 무조건 무릎 아니면 바닥이에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과거 데이터를 보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고요. 앞으로 이거는 이제 20-30년 안에 코스피는 무조건 10,000포인트에서 20,000포인트 넘어간다. 여기에 공감대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투자에 대한 기본 마인드가 잡혀있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20-30년 안에 10,000포인트, 20,000포인트가 아니고 5만, 10만 포인트가 갈 수도 있는 거죠.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앞으로의 미래 성장은 어느 정도일지 모르니까. 다만 확실한 건 뭐예요? 자, 10년을 놓고 보면 10년, 20년을 놓고 보면 지금보다 지수는 높이 있을 거라는 거죠. 이게 이제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항상 투자는 바닥에 시작해야지, 무릎에 시작해야지 이런 거는 욕심이에요.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고 항상 지금 시작을 해서 만약에 그 자리보다 더 빠지면 견디는 겁니다. 그리고 비싸다라고 생각이 되는 구간이 있으면 기다릴 수 있겠죠. 싸질 때까지. 그렇지만 비싼 구간이 아니라 그러면 그냥 투자는 지금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한국 시장은 비쌌던 적이 과거에 저는 이제 과거 데이터들을 볼 때 2000년 이후의 데이터는 제가 잘 공부를 안 했어요. 밸류라든가 이런 거 잘 모릅니다. 근데 이 이후를 놓고 보면 항상 쌉니다. 비쌌던 적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2007년도에. 2000년도부터 지금 2009년도까지, 2000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19년 동안 항상 쌌고요. 비쌌던 적은 딱 2007년도 한 번밖에 없었다는 거죠. 한 1년 정도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2007년도 빼고는 다 좋은 기회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4차 산업이 허상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이제 다들 언론이고 어디고 다 4차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자, 이 미래에 대해서 이거는 불가능하다. 자, 로봇이 돌아다니고 자율주행차가 나오고 이게 불가능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시작이 된 거니까. 4차 산업은 이게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까. 근데 어때요? 4차 산업에 대한 이 성장은 아직 경제에 입혀지질 않았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기간이고 기업들이 이 투자가 살아난 다음에 진짜 돈을 버는 기업은 돈을 벌기 시작할 때는 여기에서 승자들이 되겠죠. 이 4차 산업에서 살아남는 기업들이 승자가 될 거고 4차 산업에서 살아남지 못하는 기업들은 망가지겠죠. 과거에 놓고 보면 2차 산업 시대에 보면 지수가 바닥 포인트에서 지수가 600%를 갔습니다. 3차 산업 때는 400% 갔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200% 간다고 쳐보자고요. 성장률이 둔화돼서 2차 산업 때는
농경사회에서 이렇게 진행이 된 거니까 이렇게 성장이 가팔랐고, 자 3차 산업 때는 글로벌 교육이 확대돼서 덩치가 커진 데 더 커져서 성장을 이만큼 했다고 치고, 지금 4차 산업이 저는 3차 산업보다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규모가 쪼그라들어서 성장률이 낮아진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래도 어때요? 자 6,000포인트에서 1만 포인트는 가겠죠. 이걸 보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 사이사이의 등락이라든가 이런 변동성은 다 과정이란 말이에요. 자, 사이 변동성은 다 과정이에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겁니다. 자, 다음 그림을 볼게요. 항상 지금이 바닥 아니면 무릎인 이유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1998년도부터 이때 흔히 말하는 꼭지를 찍었죠. 그리고 나서 2004년도까지 거의 한 15년, 16년 동안 등락폭이 있었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뭐 거의 이런 것들이 50%에서 70%예요. 마이너스 50%에서 70%. 요런 거는 거의 뭐 마이너스 80%까지 지수가 내려갔던 거고요. 이런 것도 마이너스 뭐 한 50%. 이런 게 이제 조그맣게 나온 게 마이너스 30%에서 40%죠. 이게 이제 200포인트고 요거 녹색 구간으로 되어 있는 게 여기가 이제 뭐 200에서 300포인트면 이 바닥 구간, 이제 이 밑에 했던 구간이 200, 300포인트면 이게 뭐 이제 한 1000포인트 근방이란 말이에요. 요 위에서 왔다 갔다 했던 구간이. 이 밑에서 왔다 갔다 했던 구간이 200에서 이제 500포인트 사이고. 그럼 어때요? 지금 위치에서 이 과거를 돌이켜보면 이 녹색이 했던 구간은 어때요? 이건 전부 무릎이잖아요. 무릎 아니면 허리. 그리고 이 밑에는 어때요? 무릎 아니면 바닥이잖아요. 지금 뭐 이제 이 위에가 꼭지다. 이 밑에가 바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지금 구간에서 뭐 10년, 20년 지나갖고 보면 어때요? 당연히 지금 구간도 허리 아니면 무릎이 되는 거예요. 허리 아니면 바닥이 되는 거죠. 이때랑 달라질 게 없다는 거죠. 이때랑 지금 바라보는 이 구간이랑 미래에 바라보는 이 구간이랑은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꼬르예요, 이꼬르. 이 부분들이 이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비싸지 않은 구간이면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비싸질 때까지, 이런 거품이 있을 때까지 끌고 가서 요렇게 돼 있는 구간에는 정비가 좀 필요하겠죠. 이때 놓고 평균 수익률들을 책정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 구간에서 이 구간까지, 자 16년, 15년에서 16년이 걸렸습니다.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가 몇 년이 걸렸냐 보면 12년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한 번 더 움직였다가 이렇게 눌리는 구간이 나올 수 있겠죠. 그 구간이 만약에 시기적으로 이게 맞아 들어간다 치면 2004년도 요런 구간이 뭐 2, 3년 후에나 한번 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움직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게 안 오고 그냥 움직일 수도 있는 거죠. 이거는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냥 해가는 거예요. 이렇게 빠지는 구간, 이 빨간 선에 들어가 있는 구간에는 많이 싸니까 주식 비중을 70%에서 100% 유지를 하고, 자, 이 초록색 구간에 있는 구간에는 주식 비중을 50%에서 70% 유지를 하고 이렇게 큰 틀에서 투자 자금을 유동을 살짝 주면 이런 큰 호흡에 대한 유동성들은 어느 정도 살짝 주면 이거는 효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구간도 마찬가지죠. 이 구간도, 이 밑에 있던 구간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지나고 보면 항상 지금이 바닥 아니면 무릎이라는 거예요. 지금 구간에서 과거에 1998년도부터 2000년대 초, 2005년도, 2006년도까지 보면, 자, 이 구간이 어때요? 무릎이잖아요. 이 구간이 어때요? 자, 바닥이에요. 여기 2600에 가 있는 구간에서 보면, 자, 이게 1000포인트면, 자, 1부터 2600까지 왔는데, 1000포인트면 무릎 구간이잖아요. 자, 이게 300에서, 뭐 500포인트 구간이면 어때요? 이건 바닥이잖아요. 그럼 지금은 바닥에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게 여기서 더 빠졌다가 가든지, 그냥 가든지의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이 잠깐 출렁이고 후에 폭락이 잠깐 나오고 뭐하고 하면 사람들은 공포에 휩싸이죠. 그러면서 이제 투자를 불신을 하고 도망가기 바쁘단 말이에요. 그런 구간에 자산을 지키면 항상 큰 기회가 온다. 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IMF 이후에 자 1년, 2년 동안 잠깐 왔던 이게 400%예요. 지수가 400% 움직였어요. 종목들을 얼마나 움직였을까요? 어마어마하게 움직였겠죠. 이때 움직였던 게 지수가 400%가 움직였어요. 이때 이 상승하고 요 밑에서 이 상승하고 똑같은 상승이란 말이에요. 이때는 600%가 움직였어요. 이 앞에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앞에는 변동성이 더 컸겠죠. 여기에서의 변동성은 마이너스 50%에서 마이너스 70%. 자, 여기에서의 변동성도 마이너스 50%에서 마이너스 70%. 1985년 이전에는 변동성이 더 컸을 거란 말이죠. 변동성이 있을 때 자산을 지킬 수 있다면 항상 이런 상승은 무조건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인지를 하고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 코스피는 이렇게 올라왔어. 근데 코스닥 봐라. 이때가 IT의 닷컴 버블. 막 1년에 100배씩 올라갔어. 1년에 100배씩. 기업이 이익이 없이 성장이 없이 주가만 올라갔으니까 어때요? 버블이 이렇게 있었으니까 당연히 90% 이상 빠져야죠. 닷컴 버블 때 IT 기업들이 막 100배씩 올라갔으니까 1년 만에.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빠져야 되는 게 맞겠죠. 그리고 나서 왜 이 밑에서만 계속 있었냐, 코스닥은. 야, 20년 동안 성장이 하나도 없잖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코스닥은. 자, 생각을 해보세요. 코스닥에서 성장한 기업들이 왜 없어요? 뭐 NC소프트, 뭐 셀트리온, 뭐 과거에 보면 뭐 네이버나 뭐 이런 것들도, 뭐 카카오. 우리가 아는 이제 뭐 대기업이라고 불리는 이런 기업들 성장해서 뭐 코스닥 시장에 있다가 성장해서 대기업이 된 기업들은 어때요? 성장만 하면 코스피로 이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장 지표가 안 찍히는 거죠, 코스닥은. 코스닥이 이렇게 올라올 때는 어때요? 버블이 생길 때만 이렇게 올라오겠죠. 지금처럼 기업들이 성장만 하면 코스피로 이동을 하는 이런 구조가 된다 그러면 코스닥은 계속 이게 반복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논리로 코스닥에 있으면 손해를 본다는 논리로 코스피로 이동을 하라고. 주주들이 많아지고 뭐하고 하면 거의 뭐 그런 식으로 기업에다 요구를 하죠. 꼭 무슨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옮기면은 뭐 기업 가치가 달라질 것처럼. 셀트리온 같은 거 생각을 해보세요. 셀트리온이 코스피로 이동했다 그래갖고 주가가 안 빠졌나요? 아니잖아요. 30만원, 40만원 하던 주가가 지금은 뭐 15만원, 18만원에 있잖아요. 코스피로 이동했다 그래갖고 주가가 안 빠졌냐고. 이게 아닌데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거죠. 공매도나 마찬가지예요. 공매도도 주가 변동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주가의 변동에 가장 상관이 있는 건 가치예요. 기업의 가치. 이 가치가 올라갈 거냐, 기업이 성장을 하면서 돈을 더 많이 벌 거냐, 주가가 이 가치보다 저평가돼 있냐, 고평가돼 있냐, 그게 이제 투자 판단이 돼야 되는데, 투자 판단이 사람들은 보통 잘못 생각하는 게 자, 수급에만 다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수급이라는 거는 단기적인 흐름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수급에 집중을 하고 뭐고 한다는 말 자체가 이미 투자자로서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장을 했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성장을 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더 빠른 속도로 성장이 될지, 지금 이 속도를 안고 갈지, 이거보다 살짝 성장이 둔화돼서 갈지, 요걸 모르는 거지. 결국은 이렇게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건 무조건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한국이 뭐 망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한국이 망하면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한국이 망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한국 기업들이 전부 다 쫄딱 망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하는 거죠. 역사적으로 여지껏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 영원히 그럴 거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지금이 이제 투자하기 좋은 기회고, 무릎이 아니면 항상 지금은 바닥이다. 긴 관점으로 보면,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항상 지금은, 무릎이 아니면 바닥이다. 라는 생각으로 투자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빠지면 여유가 되는 만큼 더 사는 거고, 여유가 없으면 그냥 가진 대로 보유하고 가는 거고. 그래서 많이 올라가서 이게 버블이 꼈다 싶은 판단이 들면 파는 거고, 또 수익이 여기에서 이제 뭐 살짝 뭐 조정을 줄 수 있겠지만, 이 과정에 이렇게 변동성에 대한 경험을 꾸준히 해가야 돼요. 그래서 이 변동성을 이해하게 될 때쯤 되면 그 사람은 이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수가 돼 있는 거예요. 주식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 자산을 이루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것들이 이 경험을 입혀가면서 자연스럽게 쌓인다는 거죠. 투자를 하는데, 주식 투자를 하는데 너무 단기적인 관점에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주식 계좌가 어떻게 되고, 이래서 큰일이고 저래서 큰일이고, 항상 걱정밖에 없고, 일본이 뭐라 하면 벌벌 떨고, 미국이나 중국이 뭐라고 하면 또 벌벌 떨고. 경계해야 될 거는 남들이 다 좋다 그럴 때, 그때 버블이 아닌가를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죠. 남들이 다 좋다 그럴 때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2017년도에 경험을 이미 해봤죠. 2017년도, 2018년도에. 자, 반도체, 바이오. 코스닥에서 지금 움직이는 건 바이오밖에 없으니까 바이오만 사야 된대. 그래서 개미였다가 다 몰아놓고 죽여버렸잖아요. 반도체, 2017년도에. 전문가매라고 나오면은 90% 이상이 전부 다 이것만 떠들었어요. 바이오는 아직 불확실하니까 반도체 어쩌고저쩌고 떠들든가, 아니면, 약간 매매 관점이 좀 강한 전문가들은, 지금 움직이는 게 바이오밖에 없으니까 움직이는 거 따라당겨야 된다 그러고, 여기다 비중 다 몰아놓고 죽여버린 거라고요. 이게 계속 반복된다고. 이제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2020년 넘어가면. 5G 이제 또 떠들 거예요. 다 이렇게 떠들 거라고. 지금 어때요? 온라인에서 나오면. 거의 다 5G만 떠들고 있죠. 자, 지금 2019년도에 5G가 2017년도에 반도체나 비슷한 구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얼마나 더 갈지 몰라요. 근데 꺾일 때는 처참할 겁니다. 이게 버블에 진입이 되고 이제 버블이 돌입이 되는 순간 꺾일 때는 처참할 거예요. 또 마이너스 70%씩 빠질 거란 말이에요. 70%, 90%씩 빠질 거라고. 항상 시세라는 건 사람들이 기대감이 과하게 들어가면 이 버블인가에 대한 걱정을 해야 되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가치 판단을 해서 지금 이게 버블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 단기적인 변동성에 벌벌 떨고 뭐하고 해갖고는 투자자로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방향성입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